이런 파렴치한 놈한테 내 딸 절대 못 준다. 사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장모의 가슴에서 이런 분노가 터져 나온 걸까요?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워낸 지 벌써 10년. 퇴직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며 살아왔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엔 늘 딸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오순자는 올해 67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딸 가영이를 키워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퇴직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딸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행성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순자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영이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가영이도 벌써 35인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좋은 사람, 믿을 만한 남자 만나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떠오릅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순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을 떠올립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가영이는 겨우 25살이었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의 기둥이 사라진 상황에서 순자는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딸을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며 가영이의 학비를 벌어야 했던 날들, 아픈데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하기 벅찼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특히 가영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 편해질 거라고 했지만 순자는 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자신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영이는 순자의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순자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후가 되자 딸 가영이가 직장에서 돌아옵니다. 가영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희생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는 창업을 해서 제법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혼자 사는 딸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가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뭐 그저 그렇지. 텃밭 물이나 주고 집 청소하고. 너는 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요즘 매출이 좋아서 바쁘긴 하지만 즐거워요. 신제품 런칭 준비하느라 정신없지만 보람은 있어요. 순자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착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30 중반이나 후반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에는 딸이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가영아,
너 혼자 사업하면서 외롭지 않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현우 오빠가 있으니까 많이 괜찮아요. 오빠가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서 자주 만나주시거든요. 순자는 딸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그 남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깁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영이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현우 집에서 상견례 날짜 잡자고 연락 왔어요. 순자는 표정을 밝게 만들며 대답합니다. 그래, 잘 됐다. 현우 사람 착하더라. 치과의사라고 하니 직업도 안정적이고 좋지. 현우는 가영이가 몇 달 전부터 만나온 남자친구입니다. 38살의 치과의사로 겉보기에는 신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가영이와 만날 때마다 예의 바르게 순자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말투도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입니다. 현우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한테도 항상 안부 전해달라고 하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세요. 가영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요즘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려운데.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현우의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속삭입니다. 현우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일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연애도 진지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저랑 만날 때도 항상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놨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요즘 세상에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내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라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겉모습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던데.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현우 오빠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도 충분히 알아보고 만나는 거니까요. 친구들도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평판이 좋대요. 가영이는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애쓰지만 순자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면서 겪은 온갖 어려움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여자들을 이용하려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영이는 방으로 들어가고 순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혹시나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순자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영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가.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현우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계속 맴돕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남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유리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눕고 냉장 코너 앞에선 요구르트 진열대가 희미한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늘 그렇듯 장바구니엔 두부와 달걀, 제철 배추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 평범하고 단정한 일상의 결이 그날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으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계산대로 향하던 순간 익숙한 음성이 뒤에서 불렸다. 가영의 대학 동창 미영이었다.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지만 축하 인사 끝자락에서 미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순간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환한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리고 말끝이 짧아졌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심장 깊숙한 곳을 느리게 조여왔다. 미영은 한동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남에서 치과 운영하는 김현우 씨 맞죠? 질문은 짧았지만 차가운 물줄기처럼 가슴팍을 깊게 파고들었다. 순자의 손끝이 순간 굳어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자 미영의 눈빛은 더 깊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말. 어머님, 제가 아는 친구가 그분을 만났었어요. 거기까지 듣는데도 충분히 숨이 가빴다. 미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몇 해 전 미영의 친구는 현우를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 믿었다. 단정한 말투, 성실한 직업, 바쁜 와중에도 챙겨주는 메시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고 약속도 구체적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뒤흔들었다. 낯선 식당, 낯선 여자, 그리고 익숙한 미소. 사진 한 장으로 끝났다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조사해보니 날짜가 겹치는 예약 문자, 서로 다른 호칭으로 저장된 연락처, 휴무일마다 반복된 동일한 동선이 꼬리를 물었다. 결론은 잔혹했다. 그는 동시에 3명의 여자와 교제 중이었다. 처음엔 부인했다고 했다. 환자 상담으로 늦은 거라며 오해라며 설명하려 애썼다고. 그러나 증거 앞에서 결국 입을 닫았다. 그리고 마지못해 뱉은 말은 상처의 방향을 정확히 짚었다. 남자는 원래 다 그래.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그 한 문장은 핑계이자 선언이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분노, 불안,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울대를 눌렀다.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도 스멀거렸다. 세상에 동명이인은 많고 직업이 같을 수도 있다.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그러나 이름, 나이, 직업, 치과 위치까지 퍼즐 조각은 정교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정밀함이 오히려 잔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신호가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얇게 들렸고 가방 속 영수증은 손에 땀이 배어 구겨졌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비누 향이 코끝에 스쳤다. 부엌 식탁 위에는 가영이와 현우가 고른 웨딩 촬영 견적서가 놓여 있었다.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패키지, 드레스 피팅 일정. 한 줄 한 줄이 미래를 약속하는 선처럼 반짝였지만 그 빛 사이로 의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종이 위의 활자를 눈으로만 더듬었다. 마음은 자꾸 과거의 자질구레한 장면들을 불러왔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현우가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앉던 버릇, 통화가 오면 환자분이라며 급히 자리를 비우던 타이밍, 토요일마다 학회가 있다던 말. 그때는 성실함으로 보였던 조각들이
지금은 모두 검은 점으로 이어졌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가영의 발걸음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한가득 번졌다. 웨딩드레스를 피팅하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았는지 사진작가가 추천한 컨셉이 얼마나 감각적인지 예식날 입장음악으로 어떤 곡이 어울릴지 말들은 사탕처럼 달았고 손짓은 봄처럼 가벼웠다.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미소는 표정에만 있었고 마음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나지막이 물었다. 현우 씨 전에 사귀던 사람이 많았대? 질문은 원을 그리듯 조심스러웠다. 가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있었겠죠라고 답했다. 38배 연애사가 비어 있을 리 없다고, 중요한 건 지금의 진심이라고, 그는 결혼만 보고 있다고. 순자는 더 묻지 못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사랑을 흔들어선 안 된다. 하지만 근거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서늘한 조각들이 이미 손안에 모여드는 느낌이었다. 밤이 길었다. 벽식의 초침이 탁, 탁 유리 안쪽을 두드릴 때마다 생각도 함께 튀었다. 예식장 계약금은 환불이 될까? 드레스 픽업 일정은 미뤄질 수 있을까? 양가 어른들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영이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의심의 그림자를 숨기고 그대로 밀고 가는 길과 지금 멈춰서서 진실을 묻는 길. 어느 쪽이 딸에게 더 잔인한 선택일까? 눈을 감아도 사진 한 장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밝은 조명 아래 환하게 웃던 현우의 표정, 모든 걸 정리해주겠다던 단정한 말투, 그리고 미영이의 흔들리는 눈동자. 새벽녘 창틀을 긁는 바람소리가 얇게 울릴 때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으로 마음을 소모하지 않기로. 확실히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손끝에 떨림을 다독이며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고 망설이던 미영은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건넸다. 김현우와 연애했던 여자 수진. 연락처를 받는 순간 순자의 심장은 또 한 번 깊게 내려앉았다. 전화를 걸기 전 잠깐 손등 위로 햇살이 스쳐 지나갔다. 따뜻했지만 마음을 녹이진 못했다. 발씨는 몇 번 끝에 연결된 목소리는 조용했고 단단했다. 그녀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회피도 감정 과장도 없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통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컷사이처럼 정지했다. 소파 위에 접어둔 담요, 창가의 작은 화분, 식탁 위 일정표, 삶을 이루는 평범한 것들이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그 위를 덮는 공기만 달라져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결혼은 멈춰야 한다. 시간표도 계약도 기대도 고쳤어야 한다. 감당해야 할 말들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다. 그러나 오해라면 오늘의 행동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 그 가능성의 양끝이 양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었다. 진실은 마주할 때만 방향을 바꿔준다. 이제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확인하러 가는 길만 남았다. 순자는 약속 시간을 적어두고 손가방 속에 작은 수첩과 볼펜을 넣었다. 들었던 이야기와 확인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상견례 이후의 일정, 현우의 휴무일 패턴, 학회라는 이름의 빈칸, 연락이 닿지 않던 시간들. 기록은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었다. 거울 앞에 서자 자신의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두려움보다 앞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을 뿐. 딸의 웃음, 딸의 시간, 딸의 내일. 그 모든 것을 위해 오늘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순자는 거실 등을 한 번 더 껐다 켰다.
작은 스위치 하나가 만들어내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보며 마음속으로도 같은 스위치를 누르는 상상을 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짐했다. 딸의 평생 행복을 위해서라면 설령 피를 토하는 진실일지라도 반드시 마주하겠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외면은 언제나 그보다 잔혹하다.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지금 이 한 걸음이 충분히 가치 있다. 그렇게 순자는 약속 장소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이제 끝내야 할 질문이 남았고 그 질문은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수진이 먼저 제안한 곳이었다. 평일 오후라 손님도 많지 않고 구석 테이블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에 적당했다. 순자는 버스에서 내리며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카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재즈 선율이 맞아주었다. 평온한 공간이었지만 지금 순자에게는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검은 재킷에 간소한 액세서리, 화장도 진하지 않았다. 순자가 다가가자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격앙되거나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진실성 있게 다가왔다. 마치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순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카푸치노와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고 김이 올라오는 컵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젊음이 가득한 거리였지만 이 카페 안만큼은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 언니한테 들었어요. 따님이 현우 씨와. 말끝을 흐리며 순자의 반응을 살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결혼 예정이에요.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수지는 알아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 컵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시작했다. 제가 현우 씨와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거든요. 목소리에는 그때의 설렘이 아직 남아 있었다. 키도 크고 말씀도 잘하시고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가영이가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나 흡사했다. 똑같은 매력, 똑같은 첫인상, 똑같은 안정감. 그것이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첫 데이트에서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문도 열어주시고 식사비도 내주시고 대화도 재미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게 진지하게 연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수진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설레었어요. 30이 넘어서 만나는 사람이니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컵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수진의 대답은 확신에 찼다.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챙겨주시고 선물도 센스 있게 골라주시고요. 제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어요.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났냐고.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도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렸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부모님께까지 소개했다는 것은 정말 진지한 관계였다는 뜻이었다.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예의도 바르고 직업도 좋고 아버지가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년 연말 즈음부터였어요. 갑자기 바빠진다며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는데 갑자기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수진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연말이라 치과가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자들이 보험 혜택 받으려고 몰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추론이었다. 하지만 계속 그랬나요? 새해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토요일마다 학회가 있다고 하고 일요일도 종종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평일 저녁에만 간간히 만날 수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당시의 답답함이 묻어났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줄 알았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최신 기술도 배워야 하고. 순자는 숨이 막혀왔다. 토요일 학회, 일요일 세미나. 가영이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시간에 현우는 누구와 있었던 걸까? 또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일정이 없다고 하고 전에는 제가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면 언제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혹시 의심은 안 하셨어요? 순자가 물었다. 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진이 잠깐 말을 멈췄다. 제 친구가 우연히 현우 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역 근처에서.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어요. 멀리서 찍은 거라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현우 씨였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사진까지 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따졌죠. 그날 저녁에 만나서. 수진의 얼굴에 당시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처음엔 부인했어요. 환자 보호자였다고, 치료 상담 때문에 만난 거라고. 하지만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친구라고, 오해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계속 캐묻자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의심하느냐고, 믿지 못하겠으면 헤어지자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더 조사해 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현우 씨가 동시에 3명과 만나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랑 또 다른 여자 둘이랑. 각자에게는 자기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나 봐요. 순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3명이라니. 그럼 지금 가영이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건지. 그때 현우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순자가 간신히 물었다. 처음엔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증거를 계속 들이밀자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수진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바람 피우는 게 뭐가 문제냐고. 결혼하면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리하겠다고요? 네. 하지만 누구와 결혼할 건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수진의 얼굴에 씁쓸한 웃음이 스쳤다. 아마 저희를 다 두고 보면서 가장 조건 좋은 사람을 고르려던 것 같아요. 집안 배경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순자는 몸이 떨렸다. 이런 계산적인 남자와 우리 가영이가 결혼한다고? 상견례까지 하고 예식장까지 예약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수진이 계속 말했다. 질투하지 말라고,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모두에게 진심이었다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어떻게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혹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몇 장 있어요. 그때 찍어둔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익숙한 얼굴이었다. 현우가 낯선 여자와 식당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날짜를 보니 수진과 만나던 시기였다. 이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년 12월이에요. 그때 저한테는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었다. 이건 새해 첫날이고요. 저한테는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현우는 여러 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며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영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그때 정리해둔 자료들이에요. 사진이랑 문자 내용이랑.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다.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들어있는 걸까?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무거웠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였다. 따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실 거예요. 저처럼 상처받지 마시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가영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일. 딸의 꿈을 깨뜨려야 하는 일.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늦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가영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손에 든 봉투가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봉투를 바라봤다. 안에 든 증거들이 딸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들이 오늘따라 더욱 소중해 보였다. 웃으며 걸어가는 연인들,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엄마들, 평온한 오후의 풍경들. 곧 우리 집에도 폭풍이 몰아칠 텐데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가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왔어요? 오늘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갔다 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가영이는 환한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웨딩 준비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케 주문서, 메이크업 예약 확인서, 신혼여행 일정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웨딩드레스 어떻더라? 순자가 애써 평상시 목소리로 물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봉투를 자연스럽게 숨겼다.
완전 예뻐요. 허리 라인이랑 길이 수선도 다 끝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점검만 하면 돼요. 현우 오빠도 봤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한다고 했어요. 가영이의 얼굴에서는 행복함이 가득 번져 나왔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이야. 순자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어떻게 이 모든 기쁨을 산산조각 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가영아. 하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가영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아니야, 그냥 동네 병원 갔다 왔어.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야 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요즘 감기도 많이 돈다던데. 가영이가 다가와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순자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착한 딸이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괜찮아. 그냥 정기검진 받고 온 거야.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칼로 야채를 썰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언제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저녁 먹고 나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저녁 식탁에서 가영이는 여전히 결혼 이야기로 가득했다. 엄마, 신혼집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 잡았어요. 현우 오빠가 추천해준 곳인데 평이 되게 좋대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가보실래요? 토요일에? 순자가 멈칫했다. 현우 씨 토요일에 학회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 학회는 다음 주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이 생겼대요. 가영이가 밝게 대답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학회 일정이 자꾸 바뀐다고?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토요일마다 학회, 일요일마다 세미나.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도 다른 여자와 만날 계획인 건 아닐까? 엄마, 왜 그러세요? 가영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다. 아니야, 괜찮아. 토요일에 같이 가자.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 반드시 말해야 한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가영이는 신나게 결혼 계획을 늘어놓았다. 허니문은 유럽으로 가기로 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주 정도 여행하려고요. 현우 오빠가 휴가 내기로 했거든요. 순자는 접시를 닦으며 듣고 있었다. 모든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벽했다. 그만큼 가영이가 이 결혼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었다.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잔혹했다. 가영아. 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가영이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대답했다. 소파에 앉자. 중요한 이야기야.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가영이는 순자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마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너 때문이야.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가영이도 옆에 앉았다. 저 때문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영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영아, 현우 씨에 대해서 엄마가 알아본 게 있어. 현우 오빠요? 뭘 알아보셨는데요? 가영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오늘 현우 씨를 전에 만났던 여자를 만나고 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봐. 봉투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는 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날짜는 모두 최근이었다. 가영이와 만나던 시기와 겹치는 시간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 씨가 너만 만나는 게 아니야. 동시에 여러 명과 만나고 있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일 거예요. 환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영이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부인했다. 가영아, 수진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서 들었어. 현우 씨가 그분과도 결혼 전제로 만났대. 너한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 순자는 수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영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돼요. 현우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만 진심이라고 했거든요. 그 여자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 다른 여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가영이가 따져 물었다. 순자는 봉투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꺼냈다. 문자 내용, 통화 기록, 데이트 장소와 시간들. 모든 것이 가영이와 현우의 만남과 겹쳤다. 이건 정말일까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안해, 가영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가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고 문자 내용을 읽어봤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저만 바보였던 거네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현우가 잘못된 거야. 순자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식도 한 달 남았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일단 현우한테 확인해보자.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순자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했던 현우, 너무나 달콤했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웠던 결혼 계획.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날 밤 가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모녀는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했다. 어떻게 현우와 대면할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가영이는 붓고 빨간 눈으로 식탁에 앉았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순자가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 앞에서도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어젯밤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가영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순자가 딸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다. 자신도 한숨도 못 잤지만 딸을 챙기는 것이 먼저였다. 엄마, 어떻게 먹어요?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가영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악몽이었으면. 순자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다. 알아.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대처해야지. 더 늦기 전에. 그때 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현우라는 이름이 떴다. 평소 같았으면 기쁘게 받았을 전화였지만 지금은 보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다. 가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받아봐. 순자가 말했다.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돼. 가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가영아,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가증스럽게만 들렸다. 아, 샤워하고 있었어요. 가영이가 애써 평상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점심에 만날까? 어제 말한 인테리어 업체 자료 가져다 줄게. 토요일 미팅 전에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영이는 순자를 바라봤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뜻이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평소 가던 카페에서 일시에 만나자.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영이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다. 사랑해라는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다른 여자들과 동시에 만날 수 있었을까?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가영이가 무력하게 물었다.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해. 그리고 기회를 봐서 물어봐. 다른 여자들 이야기 말이야.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화내지 말고 냉정하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해. 점심시간이 되어 가영이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평소 현우와 자주 가던 카페였다. 달콤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현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단정한 셔츠에 정갈한 헤어스타일, 여전히 잘생긴 외모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완벽한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였다. 가영아. 현우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차가 막혔어요. 가영이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평상시와 다른 목소리였지만 현우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피곤해 보이네.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영이의 손을 잡았다. 가영이는 그 손길이 역겨워서 슬쩍 손을 빼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현우의 관심은 진짜 같았다. 연기가 아니라면 정말 뛰어난 이중인격자였다. 아니에요. 그냥. 가영이는 말을 흐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현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이거 봐. 인테리어 업체 포트폴리오야. 정말 예쁘게 해주더라. 우리 신혼집도 이렇게 꾸미면 어떨까? 가영이는 파일을 받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 현우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연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현우 씨.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갑자기 현우 씨야? 평소에는 오빠라고 했잖아. 아, 그냥. 현우 오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 뭐든 물어봐. 가영이는 심호흡을 했다. 혹시 저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영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곧 현우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뭔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자주 바쁘다고 하시고 학회도 많고. 그러게. 요즘 정말 바빠. 새로운 치료법 세미나도 많고 논문도 써야 하고. 현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왜 혹시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가영이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이번에는 현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수진?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작년에 만나셨던 분이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몇 달 동안 만나셨던.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사실이냐는 거예요. 가영이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현우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그건 예전 일이야. 너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잠깐이요? 몇 달 동안 만나셨으면서요? 가영이가 따져 물었다. 가영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잖아. 과거요? 저랑 만나면서도 계속 만나셨으면서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어제. 가영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현우는 완전히 당황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가영아, 들어봐.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요? 가영이가 핸드폰에서 어제 받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현우는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영이가 물었다. 가영아, 나는 내가 좋아. 정말로. 현우가 간신히 말했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동시에 만나면서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미안해.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이렇게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면서 미안하다고? 가영아, 나는 정말 너와 결혼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정리할게. 정리요?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다는 거네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가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 씨, 우리 이제 끝이에요. 결혼도 취소하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가영아, 잠깐만. 현우가 일어나서 가영이의 팔을 잡으려 했다. 손 떼세요. 가영이가 차갑게 말했다. 정말 역겨워요. 가영이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현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드디어 끝났다. 길고 달콤했던 거짓말이 드디어 끝났다. 슬프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영이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집에 와서 얘기하자. 가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해방감도 함께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프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가영이를 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현우와의 만남이 어떻게 끝났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가영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떻게 됐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정했어요. 처음엔 부인하려고 했는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할 말이. 가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리하겠다고. 순자는 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잘했어.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식장도 예약했고 하객들한테도 청첩장 다 돌렸고 가영이가 막막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혼집 계약금도 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자. 우선 예식장부터 연락해보고. 순자가 실용적으로 말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취소 규정도 있을 거야. 그때 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가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다. 문자도 연달아 들어왔다. 가영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 받아줘. 가영이는 메시지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포기 안 하네요. 차단해버려. 더 이상 연락받을 필요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현우는 집까지 찾아왔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현우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다. 가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제대로 얘기하자. 가영이는 인터폰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아저씨,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가영이가 마침내 인터폰을 통해 말했다. 가영아,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내 입장도 들어봐. 입장이요?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면서 모두를 속인 거에 무슨 입장이 있어요? 내가 설명할게. 오해가 있었어. 순자가 인터폰을 받았다. 현우 씨, 그만 가세요. 우리 가영이 더 이상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가영이를 사랑해요. 사랑이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이면서 그게 사랑인가요? 당장 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현우는 한참 더 머물렀지만 결국 돌아갔다. 가영이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가영이와 순자는 결혼 취소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예식장에 연락했다. 다행히 한 달 전 취소라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만 내면 되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어머, 이렇게 큰 금액이요? 순자가 위약금 내역서를 보며 놀랐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낼게요. 가영이가 말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다행이에요. 웨딩드레스 업체, 메이크업샵, 사진 스튜디오. 하나씩 연락할 때마다 위약금이 나갔다. 하지만 가영이는 개의치 않았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잘못된 결혼을 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하객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에게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알려야 했다. 대부분은 이해해 주었지만 일부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 왜? 현우 씨 그렇게 좋은 분인데. 가영이의 대학 동창이 놀라며 말했다. 사정이 생겼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가영이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현우의 잘못을 떠벌리고 싶지 않았다. 현우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몇 번 연락이 왔다. 현우가 가영이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가영 씨, 현우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현우의 치과 동료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가영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편 현우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걸었고 문자가 안 되자 이메일을 보냈다. 심지어 택배로 편지와 선물까지 보내왔다.
편지 내용은 한결같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 가영이만 사랑한다는 것, 다시 기회를 달라는 것. 하지만 가영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엄마, 현우가 또 편지 보냈어요. 가영이가 택배로 온 편지 봉투를 순자에게 보여줬다. 읽지도 마. 바로 버려. 순자가 말했다. 그런 사람한테 마음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순자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이 있었다. 가영이가 혹시 현우의 끈질긴 구애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사람 마음이란 게 복잡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가영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결혼 취소로 인한 뒷정리도 거의 끝났고 현우의 연락도 차단했다. 무엇보다 사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준비로 소홀했던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다시 매진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홀가분해요. 가영이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며 말했다. 정말? 후회는 안 해? 순자가 물었다. 전혀요. 만약 결혼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엄마가 미리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래도 아직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다. 현우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 과연 순자의 걱정이 맞았다. 며칠 후 현우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영이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려 하고 가영이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심지어 가영이의 친구들을 통해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가영아, 현우가 나한테 연락했어. 너한테 전해달라고. 가영이의 친한 친구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제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정말 싫어. 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근데 정말 끝인 거야? 그래도 한때는. 끝이야. 완전히 끝.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집착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가영이의 집 앞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순자가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현우를 발견했다. 현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님, 가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현우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시면 경찰 신고할 거예요. 순자가 경고했다. 어머님, 저 정말 가영이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리했어요. 이제 가영이만. 그만 가세요. 이러면 스토킹이에요. 순자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가영이에게 상황을 알렸다. 가영이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현우의 모습을 확인했다. 정말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엄마, 정말 경찰 신고해야겠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가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신고하자.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안 되지. 그날 밤 순자와 가영이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스토킹 행위로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우에게 경고를 했고 다시는 가영이 주변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그 후로 현우는 직접적인 접근은 중단했다. 하지만 가영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다. 가영아, 당분간은 혼자 다니지 마. 늦게 들어올 때는 꼭 연락해. 순자가 당부했다. 네, 엄마. 조심할게요.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났다. 현우와의 관계, 결혼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들.
가영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비록 상처는 있었지만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과 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다. 현우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순자의 작은 텃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여름 내내 무성했던 토마토와 상추는 시들고 대신 배추와 무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듯 가영이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가영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결혼 준비로 소홀했던 사업에 다시 집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새로운 상품 라인을 개발하고 마케팅에도 힘을 쏟은 결과였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순자가 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현우 일 때문에 정신없을 때 놓쳤던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제야 다시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가영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사실 결혼 준비하느라 사업을 등한시했던 게 후회가 됐거든요. 이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요. 순자는 딸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다. 현우와 헤어진 직후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밝아진 것 같았다. 연애에 매달리느라 놓쳤던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다시 찾은 듯했다. 가영아,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분간은 없어요. 지금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가영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현우 일로 많이 배웠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혼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제가 충분히 성장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순자는 딸의 성숙한 생각에 놀랐다. 예전에는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미영이었다. 처음 현우의 진실을 알려준 가영이의 대학 동창이었다. 순자 이모,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는 궁금했다. 현우 관련해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혹시 현우가 미영을 통해 접근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미영과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다. 미영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모, 제가 또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우 관련해서? 네. 제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미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현우가 요즘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대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쉽게 바뀔 리 없지. 그런데 문제는 미영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 여자한테는 가영이 언니 얘기를 전혀 안 했대요. 자기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다고 이번이 첫 번째 진지한 연애라고 했다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또 속이고 있다는 거네? 네. 더 심각한 건 그 여자가 재벌가 딸이래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고 현우가 완전히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현우는 가영이와 헤어진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더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 여자분은 모르는 거죠? 전혀 몰라요. 현우를 완전히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께 소개까지 했다던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자신의 딸이 당했던 일을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이 물었다. 알려줘야겠어.
그 여자분한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가영이가 당한 것처럼 또 누군가가 속아서는 안 되지.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믿어줄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분이 강남 쪽 헬스클럽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정보를 제공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순자는 고민에 빠졌다. 정말 그 여자를 찾아가서 현우의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가영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정말요? 현우가 또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다고요? 가영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미영이가 확실한 정보를 가져왔어. 가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여자분을 도와드려야 해요. 저처럼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힘들지 않을까? 처음엔 화가 났어요. 현우가 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난다니. 가영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자분이 불쌍해요. 현우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속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딸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했다. 자신의 상처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같이 가자. 엄마 혼자 가기보다는 내가 함께 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순자와 가영이는 미영이 알려준 헬스클럽 근처에서 기다렸다. 미영이 전해준 사진을 보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름은 서연이, 28살의 패션 디자이너였다. 오후 7시경 헬스클럽에서 나오는 여자들 중에 연희를 발견했다. 사진보다 더 예뻤고 고급스러운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확실히 부유한 집안 출신처럼 보였다. 저분인 것 같아요. 가영이가 속삭였다. 순자와 가영이는 연희에게 다가갔다. 연희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연희 씨 맞으시죠?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누구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는 김현우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밝아졌다. 현우 오빠를 아시는 분들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가영이의 표정은 어두웠다. 현우 오빠라는 호칭에서 이미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영이가 말했다. 연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근처 카페로 따라왔다. 카페에 앉자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연희 씨, 혹시 현우 씨가 이전에 다른 여자와 만난 적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아니요. 현우 오빠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를 만나면서 진지한 연애를 처음 해본다고.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순자와 가영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역시 현우는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연희 씨,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바로 현우 씨와 몇 개월 전까지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연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가영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우와의 관계, 그리고 발견한 진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연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연희는 가영이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다. 거짓말이에요. 현우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영이는 핸드폰에서
현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연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만나던 시기에 찍은 거예요. 날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연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자신이 아는 현우였다.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전 사진들이었다. 그럼 저한테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한 건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이에요. 현우 씨는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진지한 연애는 처음이라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가영이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순자가 가방에서 수진에게서 받았던 자료들을 꺼냈다. 이것들도 보세요. 현우 씨가 동시에 여러 명과 만났다는 증거들이에요. 연희는 자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사진, 문자 기록, 데이트 장소와 시간들.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현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도 속은 거네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희 씨, 많이 충격받으셨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가영이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현우 오빠와 만난 지 6개월 됐어요. 부모님께도 소개했고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딸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현우는 전혀 변하지 않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혹시 현우 씨가 토요일마다 학회에 있다고 하거나 일요일에 세미나 간다고 한 적 있나요? 가영이가 물었다. 연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세요? 요즘 매주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아마 그 시간에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거일 거예요. 가영이의 말에 연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도 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능성이 높아요. 현우 씨는 한 번에 여러 명과 만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아요. 연희는 한참 동안 울었다. 순자와 가영이는 말없이 그녀의 슬픔을 지켜봤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희가 간신히 물었다. 일단 현우 씨와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처음엔 부인할 거예요. 가영이가 조언했다. 그리고 혼자 만나지 마세요. 현우 씨가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순자가 덧붙였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속았을 뻔했네요. 다음 날 연희는 현우와 만났다. 가영이가 조언한 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고 친구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두었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이었다. 연희야, 어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무슨 일이야? 현우가 웃으며 물었다. 오빠, 질문이 있어요. 연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뭐든 물어봐. 혹시 가영이라는 사람 알아요?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다. 가영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김가영이요. 몇 개월 전까지 만나셨던. 아, 그 사람. 현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게 됐어? 직접 만났어요. 어제.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완전히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뭘 들었는데? 다 들었어요. 오빠가 저와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동시에 만났다는 것, 똑같은 말로 속였다는 것. 현우는 한참 말이 없다가 변명을 시작했다. 연희야, 그건 오해야.
그 사람과는 진짜 끝났어. 너만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요? 증거까지 다 봤는데요? 연희가 핸드폰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줬다. 현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미안해,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6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부모님까지 속이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아니야. 너에 대한 마음은 진짜야. 다른 사람들은 정리할게. 연희는 현우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가영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정리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현우 씨, 우리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연희야, 잠깐만. 현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며칠 후 연희는 순자와 가영이에게 연락했다. 현우와 완전히 헤어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다. 혹시 현우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분들도 계실까요? 함께 대응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가영이는 흥미로워했다.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요.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인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연희의 적극적인 태도에 놀랐다. 처음엔 많이 울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려는 모습이었다. 결국 연희, 가영이, 수진, 그리고 미영이 찾아낸 또 다른 피해자까지 총 4명이 모였다. 모두 현우에게 속았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현우의 행위를 신고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다른 여성들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경고는 받아야 해요. 경찰 조사 결과 현우의 행위는 직접적인 사기는 아니지만 여러 명을 동시에 속인 부도덕한 행위로 판정되었다. 정식 처벌은 어렵지만 경찰서에서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스토킹이나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 4명의 여성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같은 상처를 겪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진 사람들이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가영이가 모임에서 말했다. 현우 때문에 힘들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오히려 감사해요. 순자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처음엔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강해진 것 같았다. 몇 달 후 가영이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연희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4명의 여성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 지금 생각해보니 현우 일이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요. 가영이가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왜?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더 신중해졌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순자의 텃밭에는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힘든 겨울을 견뎌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가영이도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진짜 사랑은 언젠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었어요.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시니어 행성은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